네, 안녕하십니까. 위닝스탁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얘가 이제 가끔 한 번씩 좀 이렇게 좀 큰 모습을 좀 한 번씩 보면서 투자에 대한 생각을 한번 이제 짚어 나가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좀 큰 그림으로 주식시장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어,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인가. 자, 이게 이제 코스피인데요. 2000년 닷컴 버블이 있었던 데가 여기 있고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이렇게 떨어졌었고, 2002년 월드컵이 있던 해에 주가 주식시장은 막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역대급의 상승을 하죠. 이 월드컵이 있던 2002년 때부터 2002 리먼 브로더스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터지기 전까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합니다. 제가 자주 이용하는 건데 어떤 패턴을 이용하냐면 이평선의 배열인데요. 이평선 배열인데 정배열이던 역배열이던 이평선의 배열이 많이 이제 움직여서 이 이평선들 사이가 이제 등 간격이 이렇게 등 간격으로 이렇게 벌어졌을 때, 이때가 이제 반대로 이제 하락한다. 만약에 하락을 해서 너무 많이 하락해서 이제 등 간격으로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여기서 이제 반등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평선이 쭉 펼쳐지는 거죠. 이제 부채가 이렇게 펼쳐지듯이 펼쳐지는데, 이게 이렇게 등 간격이 될 정도로 펼쳐지게 되면은 그 이후에 주가는 이평선 속으로 이렇게 들어온다. 그래서 매우 그러니까 엄청난 호황이죠. 호황인데 그와 동시에 매우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2019년, 여기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 터지고, 자, 엄청난 주식시장의 급등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이평선이 등 간격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굉장히 하락을 많이 하죠. 자, 지금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약간 이제 2020년처럼 이게 이렇게 벌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심하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더 올라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듣지 마시고요. 자, 이런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그림을 이제 약간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조금 올라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더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2021년과 같은 이런 일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너무 상승이 과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 과도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승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 역사적으로 보면 2007년처럼 이렇게 이평선이 너무 이렇게 벌어지죠. 어김없습니다. 거의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그 이후에 이평선 속으로 굉장히 큰 하락을 하고 거의 반절 이하, 상승의 반절 이하까지 하락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 모습이 약간 드러나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더 상승을 한다, 그러면 이제 60선과 20선과의 이 사이도 이렇게 벌어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평선의 등 간격이 만들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내년이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로 좀 조정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2017년에 보시면은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죠. 20선과 60선, 120선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굉장한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상승 후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는 일이 미래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너무 시세가 좋아서 투자를 나도 같이 참여를 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어요. 예. 너무 참을 수가 없다. 따라가서 매수를 해야겠다. 가만히 있는 나는 그냥 앉아서 벼락거지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2020년, 2021년에 사람들이 많이 탔죠. 여기서. 그리고는 엄청난 손실을 보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냥 가만히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원금이 됐고요. 물론 여기서부터 앞으로 한 20년, 30년 들고 가다 보면은 큰 수익이 나실 겁니다. 예. 역사가 이제 반복을 하고 있는데, 워렌 버핏처럼 20년, 30년, 뭐 40년, 50년, 코카콜라처럼 그렇게 절대 무너지지 않을 회사, 그런 걸 찾아서 20년, 30년 가지고 있으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 주식 투자 한 번 하는 거겠죠? 네. 그렇게 하면은 성공 확률은 거의 99% 정도 성공 확률이 나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가 재미가 없겠죠? 근데 절대 돈을 잃지 않는 그런 것도 대수가 있겠죠. 물론 단서는 있습니다. 예. 자본주의가 멸망하지 않는 한, 우리 사는 이 사회가 멸망을 하지 않는 한. 근데 인류는 이제까지 멸망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전쟁이 일어나고 해도 결국엔 복구를 하고 재건을 해서 인류는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죠. 근데 우리가 뭐 죽을 때까지 인류가 계속 퇴보를 한다, 그런 가능성은 적죠. 어쨌든 뭐 그 가능성이 1%는 되죠. 1%도 안 될까요? 하여튼 간에 다시 우리가 이제 뭐 완전히 선사 시대로 돌아간다. 그렇게 되면 모를까. 자, 그래서 지금 주가가 높건 낮건, 제가 이렇게 막 앞으로 이제 경고를 하죠. 이런 큰 하락이 또 있을 거다, 이런 경고를 하지만 앞으로 20년, 30년 장기 투자를 할 분들은 별 문제 없어요. 자, 코스피가 만약에 망한다, 부도난다,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얘기죠. 네, 우리나라 망할 수 있죠. 네, IMF 때도 그랬고. 하지만 20년, 30년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자, 여기 이렇게 매수했다가 IMF 당해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뭐 어쩌겠어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대단했죠. 저는 이건 이제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젊으신 분들은 지금 아직 모르실 거고, 정말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부도나고 막, 실업자가 넘쳐나고 그랬는데, 이 큰 흐름에서 보면은 잠시 하락한 거에 불과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대단했다. 하지만 이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인류가 다시 중세 시대로 넘어갈 수는 없단 말이죠. 하지만 뭐 그런 일이 또 있으려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마저도 장기 투자, 30년짜리, 40년짜리 장기 투자를 한다, 일시적인 하락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IMF 때, 또 이 금융위기 때 절호의 저가 매수 기회일 뿐인 거죠. 하락이라는 것은 코로나 때. 이런 인류의 뭐 국가의 대재앙은 현금 가진 사람에게 저가 매수 기회를 한 번씩, 한 뜨문뜨문, 한 7, 8년,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줍니다, 기회를. 자, 여기서 이제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죠. 방금 제가 얘기한 거. 지금 여기서 못 샀다고 낙담하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저가 매수 기회가 또 올 겁니다. 근데 무슨 일이 터져서 그럴지는 모르겠죠. 제가 예전에 강의를 할 때, 주식시장이 이제 2017년까지 이렇게 좋았잖아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등간격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폭락이 있은 후에 상당히 시간이 지났죠. 근데 막 주가가 이렇게 신고가를 막 계속 경신하면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지금 사야 합니까? 항상 그런 질문을 받는데요. 예. 장기 투자를 하실 거면 사셔도 됩니다. 하지만 조금 기다려 보면은 이런 하늘이 주신 기회가 한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얘기를 맨날 하다가 코로나가 닥쳤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 그 방송 보신 분들과 함께 이것이 바로 우리가 10년 동안 기다렸던 하늘이 주신 기회가 왔습니다. 예. 지금 사야 합니다. 예. 물론 여기도 장기 투자입니다. 왜냐? 조정이 얼마나 심하게 이렇게 바닥에서 오랜 기간 조정을 하다가 갈지는 알 수는 없죠. IMF 때 매수하신 분이 바로 반등은 나왔지만 다시 내렸고, 자, 수년간 4년, 5년을 이렇게 힘들게 겪고 나서 여기서부터야 좀 수익이 좀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요, 이게 이제 큰 흐름에서의 차트를 이렇게 이제 큰 흐름에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우상향을 하긴 하는데 주식의 패턴에 어떤 패턴이 있냐면, 자, 이렇게 파동을 그리죠.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영원히 가는 파동은 별로 없어요. 결국에는 이 파동을 언젠가는 이걸 깨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단기간으로,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파동을 그리는 이제 굴곡이 져 있죠. 이렇게 파동을 그리는 주가가 있다. 그럼 이 파동에 깨는 일이 발생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있다. 그럼 깨는 일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파동이 간다. 한번 깨고요. 이렇게. 뭐 이렇게 파동이 내려온다. 이걸 깨트리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한 20년, 30년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저점이 계속 받쳐져 가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나중에 가서 이 저점의 추세가 이 저점을 이은 이 선이 깨질 정도의 큰 하락이 한번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여기가 돼서 이렇게 될지 아니면 나중에 한 십몇 년 후에 이렇게 될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분명히 발생될 거라는 거죠. 아마 제가 죽기 전에 지금 이 저점의 연장선들이 이것은 좀 그려보자면 자,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저점의 이제 연장선을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고 뭐 약간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비슷합니다. 예, 뭐 이렇게 그려도 되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도 되고요. 그리고 뭐 여기서 뭐 이렇게 뭐 약간 뭐 이렇게 그려도 되고 근데 이게 언젠가 이 1750을 그러니까 한 이 정도 되겠죠. 한 1880, 1900? 예, 1902를 깨트리면서 이렇게 깨트리는 일이 발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직선으로 깨트릴지 뭐 이렇게 내려와서 뭐 이렇게 깨트릴지 모양은 좀 다양할 수 있겠지만 한번 깨트리는 일이 발생이 될 것이다. 근데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깨트릴지는 우리가 상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코로나도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죠. 근데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왜 여기서 저점이라고 주장을 했냐면 이제 이 라인에 딱 닿았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미국 투자 많이 하시니까 이 나스닥 차트와 다우존스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차트의 이제 형상을 보면은 뭐냐면 계속 이렇게 타고 가고 있어요. 여기서 한번 깨뜨렸었죠. 그 코로나 때.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제가 그 아까 주장한 그 저거죠. 이렇게 이제 라인을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 라인의 저점을 이은 선이 이렇게 한번 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다우존스 차트를 보면은 역사상 최고의 버블입니다. 그러니까 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있었던 이 부동산 서브프라임 그 발 버블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거의 이 간격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매수를 할 때 혹시 있을 폭락에 대비해서 예를 들면 1억이 있다. 그러면은 9천만 원은 상방에 대한 매수를 하더라도 한 1,000만 원 정도는 그래도 나중에 우리가 또 이제 기사회생을 해야 되잖아요. 1,000만 원 정도는 하방에 보험 배팅을 좀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그냥 올라갔다. 예를 들면 뭐 요럴 때 이렇게 매수를 예를 들면 요럴 때 매수를 했는데 안 떨어지고 그냥 올라갔다. 그러면 그냥 돈 쫙 벌잖아요. 그리고 보험금 들었던 한 이 10% 정도는 날려도 나중에 잘 올라갔으니까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항상 위험에 대비를 해야 돼요. 리스크에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과 러시아가 뭐 핵전쟁 폭파 직전 아니면 핵이 진짜 터질 수도 있겠고요. 뭐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 정말 무시무시한 뭐 전염병이 터진다거나. 근데 지금 이 다우존스 차트는 매우 위태로워 보입니다. 이렇게 조정을 했다가 그 다음에 상승을 이렇게 갈 때는 위태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간격도 이렇게 멀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간격이 이렇게 커지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락이 있죠. 물론 잠시 이제 하락을 하는 척 하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이 긴 흐름에서 봤을 때, 한 20년간 이렇게 흐름에서 봤을 때, 한 번쯤 이 120선인 이쪽으로 한번 깨트리러 여기로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나스닥 차트는 보면요. 나스닥 차트는 지금 이 간격이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봤던 이 모습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버블이 일어난 거라고 이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승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2021년 말에 얼마나 열광적인 투자가 있었던가. 그러니까 고점은 마지막 불꽃까지 튀우고 거기서 사그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화려한 불꽃놀이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얼마 안 남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2021년 요때처럼 느낌이 좀 듭니다. 느낌이라기보다 이 차트 모양이 그 당시와 비슷하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엄청난 버블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번 이제 조정파가 한번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조정파가 적어도 2022년도처럼 이 정도 조정파는 좀 이거에 준하거나 약간 못 미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조정파가 한번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뭐 하락을 해서 조정을 했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전체적인 월봉으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 조정은 잠시 이렇게 가다가 잠깐 쉬었다 가는 거지 본격적인 조정은 아니거든요.
여기가 이제 코로나 때인데, 코로나 때 뭐 한 2, 3개월, 한 2, 3개월 잠깐 조정했다 올라가 버렸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그렇게 큰 충격파가 아니고, 연 단위로 한 1년 내내 하락을 하죠. 이렇게 1년 내내 하락을 하면서 좀 이 공간 쪽으로 한번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생각은 이때도 했고, 이때도 했고, 뭐 요때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은 괜찮아요. 상관이 없어요.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하락 충격파를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먼저 사실 장기 투자를 해서 그렇게 큰 돈을 벌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듭니다. 하지만 뭐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 난 절대 돈을 잃기가 싫다 하는 분들은 장기 투자, 30년짜리 장기 투자 하면 되겠고요. 뭐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이제 큰 흐름을 보면서 현재 국면이 이제 어떤 국면에 이르고 있는가. 지금 거래량도 거의 역대급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좀 너무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주의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리고 주식시장의 긴 역사를 보면은 투자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장기 투자가 사실 이제 엄청난 시간을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분들이 이제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 월급에서 월 수입에서 일정량을 뭐 다우존스나 S&P 500, 뭐 나스닥을 우량주들 이런 걸 이제 적금 들듯이 모아간다. 그리고 그렇게 한 20년간을 해왔다. 그래서 뭐 20년 동안 은행에 돈을 넣어봤자 돈이 이자로 불어나는 수익보다 주식 투자로 버는 수익이 훨씬 많거든요. 이게 이제 나스닥 지수이지만, 나스닥 지수를 2010년도 당시에 2,500에 샀다. 그럼 100%, 200%, 300%, 400%, 500%, 600%, 700%. 700%의 수익이 나는데, 이 당시 1억을 은행에 넣었다. 근데 그게 지금 7억이 되어 있을까? 이자 수익으로. 15년 동안. 안 된다는 건 뻔히 아시죠? 15년간 이자 수익이 700%가 나올 수가 절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는 전화를 쓰다가 1, 2, 3, 4 이렇게 버튼이 있는 전화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모토로라에서 나오는 무선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PCS 조그마한 전화기 016, 017 이런 것이 이제 생기고, 삐삐가 생기고, 통신의 어떤 발달,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이 이제 PC방이 생기면서 인터넷 시대. 그러다가 3G, 애플 아이폰, 스마트폰. 자, 그리고 지금 뭐 5G 혁명 시대는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그런 건 못 느끼죠. 5G가 있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뭐랄까, 그 AI, AI 혁명이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들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계속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호재가 계속 가해지는 거잖아요. 인류가 기술 발전을 하고 발전을 해가는 거잖아요. 이런 역사적인 것을 한 번씩 다 되짚어 보면은 내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이 됐을 때, 어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게 정말 한 10년, 뭐 7, 8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혁명이구나.
그리고 이 AI 혁명 다음에 이제 다른 혁명이 또 이제 나타날 거란 말이죠. 뭐 로버트 혁명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음. 그러니까 다이얼을 돌리던 사람들이 예, 모토로라 휴대폰을 처음에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 저희 아버지 모습을 제가 옛날에 기억이 나는데 예, 필통만한 큼직한 이 모토로라 휴대폰을 사오셔가지고 이게 아무나 쓰는 게 아니야 하면서 막 그러시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어느 날 집에 우리가 로버트 옵티머스를 딱 데려와가지고 옵티머스한테 예, 앞에 잔디 깎아라. 네, 이런 모습을 이제 아이들이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예. 다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너무 이제 초과열 상태로 가고 있다. 지금 현재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하이라이트 마지막 불꽃을 막 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꼭 뭐 무슨 일이 터져서 이제 떨어지던가. 근데 2021년에는 다들 버블을 경고했었고, 그리고 물가가 너무나 상승을 했었고, 이러다가 곧 연준에서 이걸 잡으려고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들은 다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상된 하락이었어요. 금리 인상은. 근데 지금은 엄청 어렵습니다. 네. 금리를 인하를 할 날이, 추가 금리 인하를 할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시장의 호재란 말이에요. 예. 근데 시장 주가는 이렇게 상승해 있는 상태고, 뭐 때문에 하락을 할지 이유를 찾기가 참 좀 쉽지가 않아요. 예. 경기가 나빠지면 경기 나빠졌다고 금리 인하를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선은 이제 시나리오가 하나 있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고점을 돌파했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조정, 좀 뭐 경기 뭐 물가 오른다, 경기 침체 조금 이제 된다, 금리 인하가 너무 지연된다 하면서 좀 쉬다가 예, 경기도 좀 안 좋아지고 그러다가 금리 인하한다 해갖고 이렇게 이제 또 한번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감사합니다.